나이 들수록 사람 그림자가 무섭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북적이는 자리가 좋았고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벨 소리가 반갑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물론이고 아는 번호도 선뜻 받기가 꺼려집니다. 메시지가 오면 읽고 나서도 한참을 망설입니다. 이번 동창회에 꼭 나와. 경조사인데 얼굴 한번 비춰야지. 우리 사이에 그것도 못해줘. 이런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할 것 같고 돕기 싫어도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저녁 무렵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늘 하루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나?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도 여전히 못 거절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나 부끄럽지 않게, 그러면서도 내 평온을 지키며 거절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의 감옥에 갇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던 시절을 말입니다. 그 시절에 거절은 곧 인심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웃이 손 내밀면 당연히 잡아주어야 했고 마을 사람 경조사에 빠지면 두고두고 말이 남았습니다. 체면을 지킨다는 것은 곧 남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도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사람 축에도 못 낀다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어도 내가 형편이 안 돼도 꾹 참고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몸은 60, 70이 됐는데 머릿속 기준은 아직도 부탁은 들어줘야 한다. 모임에는 나가야 한다. 경조사는 챙겨야 한다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판의 감옥입니다. 특히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감옥의 벽이 더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온 평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일이 있어. 인정 있어. 이 말을 들어온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그 평판이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냉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좋은 평판이 지금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그 의리 있다는 말이 당신이 아플 때 곁에 있어 주고 있습니까? 그 인정이 있다는 소리가 당신의 외로운 밤을 달래주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아닙니다. 평판은 타인의 눈에 존재합니다. 내 삶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의 눈 속에 사는 그 좋은 나를 지키기 위해 정작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그렇게 살 이유는 없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 거절하지 못하는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은 대가입니다. 첫째,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원치 않는 자리에 나가면 긴장합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말 맞추고, 억지로 분위기를 맞추다 보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진이 빠집니다. 그 피로는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하루 이틀 자고 나면 회복되는 피로가 아닙니다. 쌓이고 쌓여서 몸 어딘가에 남습니다. 거기다 원치 않는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그 준비 과정에서, 그 실행 과정에서 또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빠져나간 에너지는 정작 내 건강을 돌보는데 써야 할 에너지입니다. 걷기 운동을 해야 하는데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고 있고 낮잠을 자야 하는데 경조사 봉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체력 관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체력을 남에게 쓰고 나에게는 없습니다. 둘째, 경제적 손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쌓입니다. 경조사 문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해에 경조사가 몇 번이나 됩니까? 결혼식, 환갑, 칠순, 팔순, 장례식. 한 건에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연금이나 저축으로 살아가는 노후에 이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 문제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기준이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래 알아온 사이일수록, 과거에 받은 것이 있을수록
더 많이 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면 통장 잔고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하기가 뭐해서 빌려줬다가 재촉하기가 뭐해서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관계까지 함께 가져갑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대가는 허무함입니다. 몸도 지치고 돈도 나갔는데 남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보람이든 고마움이든 따뜻한 기억이든. 그런데 억지로 한 일에서는 그런 것이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왜 나갔지? 왜 빌려줬지? 왜 또 들어줬지? 그 후회가 밤에 누웠을 때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후회 뒤에는 이런 감정이 따라옵니다. 나는 정작 나를 위해 산 게 없다. 여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 허무함으로 채워나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 평온으로 채워나갈 것인지 지금 이 선택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여생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품격 있게 거절하는 구체적인 태도.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합니까? 싫어요. 안 돼요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은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품격 있는 거절은 냉정한 거절이 아닙니다. 미안해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평온을 끝까지 지키는 거절입니다. 첫 번째 태도 즉답을 피하십시오. 단, 미루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눈앞에 있고 분위기가 있고 말이 흐르다 보니 그래, 알겠어가 나와 버립니다. 이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일정을 좀 확인해 봐야 해. 오늘 저녁에 연락할게. 이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그 자리를 일단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인가? 아니라면 그때 거절하면 됩니다. 단, 미루지는 마십시오. 거절을 미루면 더 힘들어집니다. 상대방도 기다리고 나도 며칠 동안 마음이 무겁습니다. 생각을 정했다면 그날 저녁, 늦어도 다음날 안에 연락하십시오. 생각해봤는데 이번엔 내가 어렵겠어. 미안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태도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절할 때 이유를 많이 댑니다. 상대방이 납득하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길어질수록 거절이 약해집니다. 상대방이 그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그냥 얼굴만 비춰도 돼. 형편이 좀 그래서요. 많이 안 해도 괜찮아. 얼마든지. 그날 선약이 있어서요. 그게 끝나고 와도 되잖아. 이렇게 됩니다. 이유를 대면 상대방에게 협상의 여지를 주는 셈입니다. 거절할 때는 짧게 하십시오. 이번엔 어렵겠어. 내가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 지금은 힘들어. 그것으로 끝입니다. 추가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이유로 거절하는지 상세히 보고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세 번째 태도 미안함을 과하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거절을 할 때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를 반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상대방이 섭섭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과한 사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 속에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은 잘못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는 정당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미안함을 과하게 표현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미안하면 해주지 그래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안함은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이번엔 못 가게 됐어. 미안해. 그리고 화제를 다른 곳으로 넘기십시오. 다음에 밥 한 번 하자. 건강 챙겨. 같은 말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됩니다. 사과를 반복하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처럼 구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태도, 내 평온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거절할지 말지 고민될 때 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이것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무겁겠는가? 편안하다면 하십시오. 무겁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도리가 어떻고, 인심이 어떻고, 평판이 어떻고를 기준으로 삼으면 평생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됩니다. 내 평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생 후반에 반드시 해야 할 자기 정리입니다. 동창회를 나가는 것이 반갑고 즐거우면 가십시오. 부담스럽고 돌아오면 지칠 것 같다면 가지 마십시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진심으로 기쁘다면 들어주십시오. 마음이 불편하고 억지스럽다면 거절하십시오. 이 판단을 남이 아닌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의 품격입니다. 다섯 번째 태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절은 처음에 어렵습니다. 수십 년 동안 들어주는 방향으로만 살아왔으니 거절하는 근육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어색하고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고 밤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한 번 하면 두 번째가 조금 쉬워집니다. 두 번 하면 세 번째가 또 쉬워집니다. 거절해봐야 대부분의 관계는 유지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거절 한 번에 끊어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내가 일방적으로 유지해온 관계입니다. 진짜 관계는 거절에도 남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참는 것이 덕이라고 배웠고 거절하는 것은 모난 짓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 가르침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시절 그 방식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버텨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됩니다. 인생 후반에는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편안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이 진짜 풍요입니다. 연락이 와도 반갑지 않은 사람, 만나고 나면 지치는 사람, 부탁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이런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관계에 쓰는 에너지로 나를 만나십시오. 조용히 산책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오래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치십시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문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되는 사람과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을 이제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 문지기 역할을 이 나이까지 남에게 맡겨왔습니다. 이제 돌려받을 때입니다. 여생이 얼마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은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의무로 채우지 마십시오. 체면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이 편안한 사람들과 당신이 좋아하는 시간들로 조용하고 단단하게 채우십시오. 그것이 인생 후반, 진짜 품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모두 이제 조금은 더 편안해질 자격이 있습니다.